첫 번째 주제는 보안 사건이다. 보안 사건. 장윤기라는 사람이 이 나쁜 자식이 그 사건을 일으키고 이제 그 지나가는 이 학생을 살해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장윤기라는 녀석이 그렇게 살해를 했는데 그 아빠가 경찰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근데 이 아빠가 경찰이었는데 그 아빠가 자기 아들이 이 사건의 어떤 저기 가해자라는 것을 다른 경찰, 그 수사팀에 있는 다른 경찰에게 연락을 받고서는 이 증거를 인멸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것이 파악되지 않다가, 이것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가, 그 설렁설렁 하다가, 그 나중에 검찰이 그 유명한 보안 수사를 해가지고 이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밝혀내가지고, 야, 이게 그래서 지금 이 경찰의 이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던 이제 수사팀 중에 이 수사팀장 이런 사람들은 지금 잡혀가고 체포됐죠? 잡혀가고 이 난리가 나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논란이 되는 가운데 지금 오늘 경찰청장 대행이 해외에 출장 가 있다가 지금 극거 귀국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보안 사건이 역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논쟁으로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 논쟁으로 이제 지금 옮겨졌어요, 논점이. 근데 보안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로 시작해가지고 언론에 오늘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보안 사건을 통해 가지고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사건들을 다시 다 이렇게 이 수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검찰이 수사를 해낸 사례 이런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자 제대로 된 또 큐시트가 또 왔네요. 야, 약간 오늘 홍성만의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날인 것 같습니다. 홍성만이 왜 집중력이 떨어질까? 뭘 하길래 그렇지? 홍성만 어떤 음모를 꾸미기에 자 다른 음모를 꾸미는데 이제 신경이 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큐시트 만드는 데는 조금 오늘 소홀했던 것 같다. 네. 여기 써 있네요. 이슈 1 장윤기 사건과 보안 사건 이렇게 써 있네. 자, 그래서 이 경찰이 수사를 망친 거를 검찰이 보안 사건으로 부활시켜줬다 이런 기사들이 최근에 이제 이 장윤기 사건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근데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왜냐? 보안 사건 폐지 논란이 이제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논쟁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검찰에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보안 사건을 갖다가 그동안 이제 보안 사건을 가지고 이 보안 수사를 열심히 해서 사실 밝혀낸 일도 많고 또 피해자가 억울한 피해 당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경찰이 안 한 거를 우리가 제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또 제대로 이 가해자를 처벌한 사례도 많은데 이걸 그냥 그 보안 사건을 폐지하면 사실 이러한 거를 앞으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막 보도자료도 내고 작은 책자로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막 이래놨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뭐 보도도 많이 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많은데 그러면은 이제 뭐 반대쪽에서 그럼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 사건은 완전 폐지를 해야 된다. 뭐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 폐지를 해야 된다. 이걸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할 그 논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완전 폐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건 이제 이게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야 돼라고 하는 당위론, 그리고 그 당위론에 근거한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어서 경찰을 이 보안 사건 폐지를 전제하고도 경찰 수사를 견제할 수가 있어. 이 정도 얘기 외에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이 얘기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거는 결국 이 여당의 전당대회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전당대회를 하려다 보니까 사실 보안 사건 폐지, 완전 폐지 이 얘기를 이제 지금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전 대표 쪽에서 이 얘기를 이 전당대회에서 본인에게 좀 유리한 구도로 가져가기 위해서 먼저 이제 꺼낸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청래 전 대표와 겨뤄야 되는 김민석 전 총리 측에서는 이거를 지금 보안 사건 일부 유지나 또는 보안 사건 유지 쪽으로 내가 이 정청래 전 대표와의 어떤 각을 세우면 민주당의 다수의 어떤 그 지지층과 당원들은 왜 어쨌든 보안 사건도 수사권인데 검찰한테 왜 수사권을 남겨줍니까? 이렇게 반발을 해가지고 불리한 어떤 그러한 지경에 놓일 수가 있으니 나도 그냥 처음부터 완전 폐지로 일단은 방향을 잡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김민석 전 총리도 정부 입장도 완전 폐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부의 이 국무총리가 관할하는 국무조정실사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논의하던 이 보안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정부안을 그냥 국회에 안 내겠습니다.
뭐 왜냐하면 국회에서 그냥 알아서 안을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정리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당대회의 기본 민주당 전당대회의 기본 입장, 민주당 여당 전당대회의 기본 입장은 보안 사건을 완전 폐지하는 것으로 그냥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러면은 정부안이 없으면은 어떤 내용을 만들 거냐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당은 지금 이제 이 문제와 관련된 TF를 만들었어요. TF에서 자 그러면 보안 사건 완전 폐지를 전제로 경찰 수사를 어떻게 견제하면은 이 지금 장윤기 사건과 같은 거를 재발 방지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로 지금 일부 가는 것 같고 이와는 별도로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있습니다. 거의 이분들은 저는 검찰개혁론자라고 하는 틀 밖으로 이제 나갔다라고 봅니다. 슈퍼 검찰개혁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슈퍼 검찰개혁. 이분들은 이제 제2차 슈퍼 검찰개혁까지 가서 이제 제3차 슈퍼 검찰개혁도 해야 되고 제4차 슈퍼 검찰개혁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슈퍼 검찰개혁 알파도 해야 되고 제2차 슈퍼 검찰개혁 알파도 해야 되고 슈퍼 검찰개혁 알파 외전도 해야 되고 막 가야 될 건데 슈퍼 검찰개혁 임팩트도 해야 되고 신슈퍼 검찰개혁도 해야 되고 슈퍼 검찰개혁 D, 슈퍼 검찰개혁 J, 슈퍼 검찰개혁 A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이분들 그런 김용민 의원하고 이제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이런 분들이 안을 따로 낸 게 있어요 지금. 거기는 이제 시민이 함께하는 이제 검찰개혁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여당의 TF1하고도 이 논의 내용이 또 달라요 얘기가. 근데 이 내용을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누구하고 이거를 만든 아닙니까? 왜냐하면 김용민 의원이 나는 이미 다 이 내용을 먼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처리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누가 논의한 내용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민변도 같이 만들었고요. 참여연대도 같이 만들었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이제 민변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보안 사건은 유지해야 되나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유지해야 되나요? 아니면 완전 폐지해야 되나요? 근데 부분적 유지와 보안 사건 유지가 합쳐서 민변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회원들의 67%가 어쨌든 간에 일부라도 유지를 해야 된다가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변 회원들도 보안 사건을 완전 폐지하는 데는 동의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용민 의원 등은 이게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보안 사건 완전 폐지 아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보안 사건 폐지 완전 폐지론이 과연 이 경찰 수사에 대한 뭐 견제라든가 제대로 된 어떤 시민들의 어떤 이 피해를 방지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과연 가겠는가 심대한 어떤 의문과 걱정을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건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이 중에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예, 사전에 말씀을 그래서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도정님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도대체? 글쎄요, 이게 진짜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근데 저는 약간 경찰이고 검찰이고 둘 다 안 믿는 편이라서. 네. 예. 그렇겠죠. 운동권이니까. 아무래도 또 그렇고 특히나 이게 저는 이제 노동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노동자 쪽에서 변호를 하는 변호사들은 대체로 경찰이 더 개판 치는 경우들도 많고요. 우리는 주로 경찰을 만나죠. 네. 물론 경찰에서 정확히 이제 노동청 이런 데들이 또 경찰이기도 하거든요. 사법경찰관의 자격을 가지고 특별사법경찰관 이게 뭐 이렇게 자격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올려도 검찰에서 또 맡기도 하고 아무튼간에 둘 다 그냥 편 먹고 노동자 편은 아니란 게 확실하다. 약간 이 정도 확신만 좀 가지고 있거든요. 부셔버려야 된다. 둘 다 부셔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자니 또 이 국가 기능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변호사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글쎄요, 저도 뭐 민변 회원입니다. 놀랍게도. 민변 회원이다. 민변 회원이다. 부적인데 민변 그러면 회원인데. 이번에 설문조사에 응했나요? 응했죠. 응했다. 뭐라고 답했습니까 그러면? 볼셰비키가 무슨 뜻입니까? 다수파. 다수파죠, 저도. 다수파였다. 약간 뭐 그러니까는 일부 존치. 일부 존치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도 이게 막 어떤 확신을 막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보안 수사권 완전 철폐하자는 분들도 글쎄요, 뭐랄까요, 이 어떤 뭔가 이 거대한 제도 설계를 완결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논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어떤 정치적 사건들에 의해 촉발된 어떤
흐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민주당 계열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계열의 정치인들보다 조금 더 검찰이 강력한 마녀 사냥 수사를 많이 했던 건 사실이고 근데 그거의 종지부리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다가 계엄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이게 네. 종지부리 찍어버리는 바람에 이게 좀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건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변호사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실무를 함에 있어서는 경찰이 개판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아 그럼요. 이게 막 이게 뭐 검찰 얘네 좀 어떻게 손봐줘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이걸 막 경찰한테 완전 힘 실어주는 듯한 개혁에 우리가 찬성을 해? 이것도 약간 마음이 가진 않는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국가기구의 차원에서 보자면 권한 남용을 어떻게 이렇게 제약을 할 것이냐, 어떻게 이렇게 좀 제약을 하고 네. 어떻게 통제를 잘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뭐 자유주의자들 리버럴들이 언제나 뭐 국가기구 간에 권한 좀 나누면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삼권 분립도 그런 정신이고 근데 권한을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네. 핑퐁합니다. 반류제가 돼요. 역시 우리 운동권들은 권한을 나누는 걸 싫어해. 네. 나누면 이제 경찰한테 갖다 주면은 수사를 좀 하다가 못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의 신청 같은 것도 막 하고 뭐 항고 이런 걸 합니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해야 되죠. 그쵸? 네. 그리고 검찰에 올리면 검찰이 또 다시 내려요. 보안수사 요청 이런 걸 하고 1년 지납니다. 1년 지나면 경찰이 또 모르겠다. 네. 다시 올리고 이거를 무한히 반복하는 피해자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이 논의들이 약간은 이 본래 취지가 뭐였는가에 그렇죠.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항상 이제 좌파들은 그 얘기 하죠. 민주적 통제.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국가기구 자체가 부르주아 편인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노동자 때려잡을 때는 같은 편이더라 라는 것이 저희 어떤 경험적인 깨달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검찰과 경찰 간의 그러한 기존에 심지어 이제 그 수사지가 될 때도 보면은 자기들이 이게 뭐 좀 그 성과가 안 되고 태가 안 나는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고 검찰이고 관심 없어요. 관심이 없고 윗선한테 칭찬받을 건이면은 달라붙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지 대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관심 없고 핑퐁하고 그래갖고 이거 사건 언제 처리돼요 뭐 이런 경우가 다반사고 그나마 지금 아까 살인 사건이잖아요. 이게 장윤기 건이 살인 사건이고 막 이러니까는 그나마 이제 검찰이 보안 사건이라도 있어서 보안 수사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뭐 문제를 이제 발견해내는 것이지 이거 뭐 지지부진한 경우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민주당이 하는 이러한 보안 사건에 대한 얘기는 결국 아까 말씀대로 하면은 정치적 구도 속에서 진행되는 거지 제도를 잘 설계하자는 그런 논의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적어도 이게 검찰이 직접 수사, 그러니까 특수수사나 이런 영역에서 직접 수사를 해가지고 장난친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같이 또 혼을 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어느 정도 그러냐 하겠는데 그러면 요 범주 내에서도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직접 수사와 연계돼서 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원래 직접 수사, 인지 수사를 못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보안 수사 권한만 가지고 장난을 칠 수가 있는 거냐? 그거를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결국 그걸로 문제는 모아지는 거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것이 궁금해요. 뭐라고요? 네. 보안 수사권만 있어요. 네. 검찰이 인지 수사 못하고 그냥 보안 수사권만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그 갖다 주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서류를 본 다음에 이거 보안 수사 해야겠는데 하고 보안 수사 할 수 있는 권한만 있어요. 그거 가지고 어떤 정치적 사건이나 이런 거를 갖고 장난을 칠 수가 있느냐 검찰이 그런 사례가 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우려하시는 쪽은 그것도 당연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데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물론 법에 써 있는 문구 그대로 집행을 하고 뭐 해석하고 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국가라는 게 그렇게 운영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권한을 주고 그 권한 내에서의 재량권을 발휘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거 검찰을 매우 불신하시는 분들은 그런 여지만 있어도 이 보안 수사권을 최대한으로 발동해서 어떤 사람은 조지고 어떤 사람은 안 조지는 약간 옛날에 하던 깡패짓을 그대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조차 그 조그만한 재량이라도 주면 안 된다. 네, 그렇죠. 라는 강력한 주장을 하시는 부분이 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뭐 어떤 사건들을 보면 뭐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닌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도적으로 그러면 보안 사건 자체를 뭐 어떤 방식으로 제한하고 서로 어떻게 견제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막아버리면 그럼 그게 해결되냐? 네. 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해결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면 또 다른 병폐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뭐 원래 검찰보다 정권의 개로 유명했던 건 경찰 아닙니까? 독재 정권 때는 원래 그 경찰들이 정권의 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검사들은 사법고시 파스했다고 뭐 약간 좀 뻣뻣하고 물론 걔들도 뭐 공안 같이 했지만 경찰들이 좀 더 정권의 개였는데 나중에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에 대해서는 그러면 또 그때 가서 다시 슈퍼 경찰 개혁, 슈퍼 2차 슈퍼 경찰 개혁을 하면 되는 문제인가에 대한 약간의 저는 고민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안 사건을 활용해 가지고 장난칠 수 있다라고 전제하더라도 그렇다고 문제 해결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고 보안 사건 문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어려운 문제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하신 대로 네. 경찰만 남긴다고 해서 뭐 장윤기 건과 같은 그런 탈이 없다고 할 수 있냐?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는 약간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 근데 왜 검찰 개혁을 네. 해야 하는 건지 오. 사실 그 내용을 모르면은 네. 그러니까 그 검찰 개혁이라는 메시지만 딱 들었을 때 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 않나요? 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찰 개혁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네. 그냥 검찰과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 기싸움을 해서 이기는 엄청난 얘기 나옵니다. 엄청나다 이거 지금. 검찰과 기싸움을 해서 이기는 게 그 검찰 개혁 완강하게 검찰 개혁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어떤 소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아니길 바라야겠지만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어떻게 생각하냐? 네. 네.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검찰개혁 논의를 보다 보면은 특히 아까 검찰개혁 강경파라고 표현한 이분들의 주장들을 보면은 결국 어떻게든 간에 검찰을 이기만 하면 장땡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제 갈 수가 있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개혁을 왜 하는 거지? 이 생각을 들 때가 생기는 게 왜냐면 검찰개혁 담론이라는 것 자체가 그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검찰에 대한 어떤 뭔가의 그 어떤 굉장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만의 얘기, 그 사람들만 계속해서 고민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 마치 운동권들이 야, 너 말이야, 포여바에 대한 13가지 태제를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 비슷한 느낌으로, 예? 세상을 임마 그만 해석하고 이제 행동에 나서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닌가요? 예. 변증법적이 변증법적으로 사고를 해 이 녀석아. 뭐 이런 거랑 이거 변증법에 대한 약간 모욕이 아닌지. 이렇게 가는 그런 대화처럼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검찰개혁 얘기를 하면은 그 검찰개혁 담론을 막 계속 따라가 가지고 그래 그런 거지 이렇게 이해하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게 무슨 그런 얘기로 이제 들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찰 개혁을 왜 하는 거지 이런 의문이 이제 생길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용기 사건 같은 게 딱 나오면은 그 보안 사건 있어야 되지 않아?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전당대회 때문에 더더욱 이게 이 어떤 논의가 어려워진 이 상황을 직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게 결국 뭐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를 계속 이런 정치에 대한 어떤 동력을 계속해서 갖고 가고 싶은 이러한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뭐냐? 결국 개혁 포퓰리즘이다.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포퓰리즘 얘기하면 포퓰리즘 얘기를 또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포퓰리즘 얘기가 일반적인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쓰는 그 용법이 아니고 여러분 다 챗 GPT에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항상 쳐갖고 물어보잖아요. 챗 GPT한테 포퓰리즘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한 거와는 다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뭐냐 포퓰리즘이란 이 기득권을 상정을 하고 이 기득권이 부패하고 그 다음에 무능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 그 부패하고 무능한 기득권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뺏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패한 기득권을 혼내주기 위한 어떤 정치가 필요하고 그거를 하는 게 나다. 그러니까 나를 지지해줘라.
이게 이제 전형적인 포퓰리즘 문법인데 이 포퓰리즘의 문법의 여기에다가 그걸 하는 어떤 도구나 수단으로 개혁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 개혁을 해야 되니까는 나를 지지해라 이렇게 구성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혁 포퓰리즘입니다. 근데 무조건 개혁 얘기하면 포퓰리즘이냐? 이게 아니고 개혁을 하기 위한 목표와 목적을 정확하게 가지고 이제 제도를 갖고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좋은 정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어떤 지지층을 동원하고 그 지지층을 동원을 하기 위한 목적에 이제 그 개혁을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개혁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혁 포퓰리즘을 하는 게 이 여당이 지금 할 일이 아니다. 여당은 통치 책임성을 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재명 정권에서는 그러한 여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말씀을 또 드리는 거고요. 네. 혹시 뭐 보안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님이니까 뭐 도정님이 하실 말씀이 또 있나요 혹시? 뭐. 아까 말씀 다 많이 드린 것 네, 같은데. 그렇죠. 네, 검찰도 경찰도 때려 부셔야 된다 이 얘기죠 결국은. 네, 결국 그 얘기인 걸로 알고. 근데 저는 어쨌든 개혁 포퓰리즘도 뭐 어떨 때는 그런 방식으로 지지를 뭐 호소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진심인 개혁이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한 개혁인 것처럼 너무 많이 비춰져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저는 물론 완전 폐지 주장하시는 분들의 진심을 상당 부분 믿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악의 집단이다?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요. 네. 그런 어떤 구조적인 병폐가 드러난 것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의 어떤 트라우마틱한 집단적인 그런 검찰에 대한 그런 반감들이 형성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마음들을 같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그런 것과 별개로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게 뭐 피고인의 권리를 적당히 보호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피해자의 어떤 권리를 잘 보호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국가의 어떤 이 수사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뭐 과거와 달리 조금 더 민주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은 전혀 안 나오니까 그렇죠. 약간 그런 점에서 좀 답답함이 많이 드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그런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부 존치를 찍었다. 네. 다수파를 찍어버렸다. 민변 총선거에서 찍어보니 다수파였다. 민변 보안 사건 총선거에서 나는 그 일부 존치를 찍었다. 그 연금술사님 마지막으로 보안 사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아 근데 제가 민변 변호사였어도 사실 다수파였을 것 같아요. 오. 네, 볼셰비키였을 것 같은 게 지금 변호사 하시죠 그러면? 일단 뭐 로스쿨 시험을 치고 그런 어려움이 네, 또 그렇죠. 돈도 들고 또 그렇죠. 근데 주식 좀 이제 팔고 하시면 좀 뭐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좋은 얘기입니다. 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니고요. 아니에요? 안 하겠다고 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하지 않나요?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 아 그렇구나. 꿈이 따로 있으니까 뭔지는 전 잘 모르지만 연금술사가 꿈인가? 네, 아무튼 근데 왜 제가 볼셰비키가 되냐면 그 맨셰비키 분들의 주장이 죄송한데 제가 그냥 한번 농담 친 것, 제가 되게 많은 다른 사람들을 맨셰비키. 되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안 좋네요. 플레아노프, 마르토프. 그러니까 그 소수파, 그러니까 완전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어떤 근거가 되게 빈약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보안 수사권을 긍정해서가 아니라 그 없애자는 사람들의 논리가 설득력이 빈약해서 찬성 찍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보안 수사권에 대한 어떤 인상 딱 그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연금술사도 변호사라면 민변 보안 사건 총선거에서 다수파가 되었을 것이다. 그 민변의 이거를 한번 검색을 해가지고 좀 더 자세히 그 퍼센티지를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걸 알려줘야 되겠다. 왜냐면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총선거네. 그쵸? 민변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막 이렇게 보도한단 말이에요. 민변에서조차 보안 사건을 말이야 이렇게. 민변 보안 사건 총선거 회원 변호사 403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민변 회원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들을 안 하고 403명만 응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했더니 응답자의 45.9%, 185명이 부분 존치 의견을 냈고요. 전면 존치, 그러니까 무조건 다 있어야 된다. 지금 상태로 가야 된다는 85명, 21.1%.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은 한 60, 자,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60한7%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니다. 전면 폐지해야 된다. 31.3%, 126명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또 세부적으로 있어. 보안 사건을 인정할 경우에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 임의 수사만 가능하다. 등등. 그다음에 또 이 뭐 동일성 유지 범위 내에 허용해야 된다. 법정 시한이 임박한 경우에 허용해야 된다. 특정 범죄에 한정돼야 된다.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것까지 얘기하면은 우리 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여러분 한번 그 결과가 궁금하시면 자, 민변 보안수 사건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민변 보안수 사건 총선거라고 검색하면 안 되고 민변 보안수 사건이라고 검색을 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야, 또 10분 오버했네. 홍성만이 정해준 커트라인. 자, 넘어갔네요.